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방사성 물질 그 이용해 가지고 어쨌든 원자력 발전을 음, 계속 늘려 나간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음, 계획이고 음. 추진 방향인데 이런 것도 위험하다고 이제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 아니 모른다는 게 모른다는 게 문제죠. 문제다. 모른다는 게 문제라니까. 음, 그러니까 과학은 우리가 완전히 이 세상을 다 이해하는 어떤 무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명확한 한계가 있거든. 네, 아, 일본이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음, 모른다니까. 모른다. 아니, 모른다고 하니까 뭐 답이 안 보이는데 지금. 아, 어쨌든 지금 폐로도 안 된 상황에서 그걸 폭발을 막기 위해 해술 투입한 그러니까 오염수를 쌓아놨다가 지금 흘리고 있는 음, 그런 상황이 됐고 1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고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뭐 민주당 음,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괴담, 가짜뉴스 선동이다. 음. 야당의 책임을 좀 떠넘기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앞으로 여론 상황이 전개가 될까요?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니 뭐 이건 점점 커질 건데, 네. 저 지금 사진 나오는데 보십시오. 저렇게 멀리서 찍은 사진 저게 다예요. 음, 저것도 망원 렌즈로 찍은 거라 가지고 가까이 못 가요. 네.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저 안에서 아, 아무도 접근해 보지 못하는. 접근하기가 어렵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앞으로 길게 가야 될 거기 때문에 길게 간다. 일단 오염수 문제도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바다를 지킬 수 있는 네. 하나의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만은 음, 이제 저 원자로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이 음, 문제까지 나가야 돼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서 일하던 과학자 엔지니어 그 사고 당시에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네. 그때 일용직 투입해가지고 왜 밸브 열게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그것도 있어요. 뭐 예, 나 예. 그 사람들 거의 다 폐암이라든가 피폭당해서. 여러 가지 저기 음,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 가지고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때마침 요즘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개봉돼 가지고 아주 엄청난 아, 선풍을 일으키는데 사람들 많이 어, 보고 있더라고요. 저 봤어요. 그런데 3시간짜리 영화. 3시간인데 예. 예습을 안 하고 가 뭐가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 예습하고 가야겠네요. 그러지 네. 않으면 저게 뭔 아, 소리인지 그 복잡한 내막 3시간 동안 이제 뭔지 멍하다 오시거든. 네. 그 어, 공부하고 봐주셔야 돼요. 핵폐수 폐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 핵폭탄을 만들었던 오펜하이머 어. 영화가 개봉했다. 근데 거기 아, 보면은 그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방의 핵이 터졌지만 네. 거기서 사람 20만 명, 30만 명 죽이는 거 아무 일도 아니더라고. 음,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이거 개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영화를 갖다가 일본 내에 아직 개봉이 안 됐거든요. 예. 그리고 벌써 일본하고 미국 네티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음, 영화를 둘러싸고. 왜냐하면 일본이 너무 비참하게 묘사되고 저렇게 일본을 무슨 하등동물 취급하듯이 그래요. 원팍을 영화상에서. 터트리는 그걸 갖다가 가급적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네. 가급적 평지의 도시를 선택했고 아, 그다음에 핵이 폭발하는 걸 지상 상공 500m 가량 되는 공중에서 폭발시켜야 또 살상 효과가 높고 그래서 20만 30만을 죽여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피를 구했다. 피를 흘리는 미군을 구한 거고 전쟁을 끝냈다. 이렇게 하던 당시 미국의 그 오피니언 리더들의 네. 이 어떤 인식을 보면서 아마 일본 국민들 트라우마가 더 깊어질까 봐. 저 개봉이 쉽지 않은데 그 문제되는 장면만 삭제하고 개봉하자는 얘기도 들려요. 아, 그러는데 어쨌든 개봉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이 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끔찍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그 일본이 이제는 저 사건을 또 겪은 거예요. 그렇네요. 후쿠시마 이 원전 사건을 핵에 대한 재앙은 다 겪는 거거든 아, 일본이. 핵폭탄부터 해서 이제 원자로 원전 폭발 사고, 예. 원전 사고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 갖고 있는 지금 그 불안의 정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어민들이 주로 나서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반은 체념의 정서고 반은 오랫동안 잊었던 트라우마가 지금 다 살아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핵무기 달라 그러고 네. 뭐 워싱턴 선언 뭐 확장 억제력 합의해 온 게 사실상 핵공유라고 그러고. 그것도 일본인 눈엔 이상하게 비춰지는 거야.
제가 핵극기 뭔지를 알고 저러는 거야. 핵핵거리니까. 모르고 저러는 거야. 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계속 확장 억제 그 협의체 일본도 들어오라 그랬잖아요. 네. 안 들어온다고 단호하게 그냥 아. 잘라버리잖아. 그런 단호하게. 트라우마가 있다. 우리한테 핵 얘기하지 마라. 네. 이 얘기거든. 아하. 왜냐? 일본은 지금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예요. 한 번은 미국 핵폭탄에 끔찍한 피해를 당했고 한 번은 저기 그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출로 가해자가 되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복잡 미묘하면서도 저기 내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라는 이중 의식이 자리 잡다 보니 일본 스스로는 핵 자체를 얘기하기에 불편해한다고. 아. 핵 자체를 얘기하는 거를. 아예 이제 관심을 꺼두는 거네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그냥. 면도 있죠. 그리고 이게 뭐 얼마나 큰 재앙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옛날에 이게 뭐 일본에서 일어난 사고고 우리도 별 경각심이 없이 이거 다 지나갔는데 네. 사실은 21세기의 가장 큰 재앙입니다. 음. 그 저기 20세기에는 원폭 투하, 21세기에는 원자력 사고. 네. 이거 정말 끔찍한 사고 그렇죠. 건들이에요. 그 오펜하이머 영화 보십시오. 그 핵폭탄으로 인해 죽어가는 일본인들에 대한 언급도 나와요. 네. 그 줄무늬입을 입은 한 여자아이가 네. 강한 성광과 열에 의해서 살이 타는데 그 줄무늬 그 모양 그대로 피부에 남아 있고 네. 또 제가 아는 거지만은 어떤 그 벽에는 그림자가 있는데 잔해의 그림자가 있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이렇게 끔찍하게 성광이 있으니까 가렸겠지 얼굴을. 그리고 곧바로 타버렸거든요. 네. 근데 벽에 이 아이는 사라졌는데 벽에 그림자 남아 있는 거야. 그 정도로. 그대로 방사능 그림자가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양상으로 저 투하 당시에 11만 명이 죽었고 그 이후에 또 사망해가지고 피폭으로. 단기간 내에 사망자가 22만 명에다가 평생을 병을 앓다 돌아가신 분은 또 따로 또 추가돼야 된다고. 그렇죠. 거기에 엄청난 숫자의 조선인도 포함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기 사람 10만 명, 20만 명 죽이는 게 이렇게 별거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주인공 오펜하이머가 이제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가서 내 손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손수건 꺼내면서 그 피 닦어. 이렇게 조롱해 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데 트루먼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저렇게 징징 울어대는 어린애 같은 과학자 좀 그만 될 거라고. 이러잖아. 이게 바로 전쟁이야. 전쟁은 그런 거야. 이러잖아요. 비참하네요. 비참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염수 이 문제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핵에 관한 이 핵사고가 뭔지를 지금 이 자체를 우리가 이야기를 못 하고 있어요. 오염수는 시작에 불과한 거다. 저거 못 멈춘다 이제. 그렇네요. 못 멈추는 데다가 예. 저렇게 그냥 노상방뇨하듯이 이렇게 오염수를 갖다가 방류하면서도 문제는 계속 심각해진다. 그 원자로는 멈추지 않는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 네. 아무리 과학 얘기하고 있지만 과학적으로도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플루토늄 같은 네. 그 핵물질에 대해 성질에 대해 아는 거는 그 성질의 2%도 안 돼. 진짜 이 플루토늄이 뭔지를 몰라 우리가. 그리고 한국의 제일 위협적인 핵종이 플루토늄이에요. 이 플루토늄은 무겁다고. 삼중수송 가볍다고. 그러니까 지금 태평양을 건너 10년 만에 온다. 빨라도 네. 4, 5년 만이다. 이 이야기는 삼중수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심 200m 이하에 있는 거는 심층수라고. 네. 근데 플루토늄은 거기에 가 있거든. 그런데 그 심층수는 해류가 달라요. 그렇죠. 막 움직여서 여기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가라앉아 있다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떻게 축적돼서 이게 흘러 들어올지는 전혀 다른 수학적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또 빼놓고 한다고? 근데 삼중수소 얘기만 하더라고요. 계속 삼중수소. 삼중수소 그 얘기만 하는 게. 그리고 이게 축적이 돼가는 과정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옛날에 살충제 DDT라고 있었어요. 네. 월남전에 고엽제로도 쓴 거 있어요. 그렇죠.
그게 처음에 그렇게 인체에 해를 끼치는지 잘 몰랐어. 몰랐죠. 근데 그러니까 뿌렸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독성이 너무 강하다 그래가지고 네. 이미 베트남 전쟁 이후에 이게 사용이 금지됐고 사라졌거든요. 음. 그런데 지금도 해양 그 생물 중에 DDT가 체내에 축적된 생물이 잡히고 있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수십 년 전에 축적된 게 계속 내려온 거지. 지금도. DDT가 그 정도일진데 예. 방사성 물질은 방사성 이건 계속 쌓이는 물질은 거 이건 아닙니까? 달라. 이거는 예.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네. 플루토늄 1g의 독성이면은 그 1g의 독성에서 나오는 그 방사성이면은 100만 명의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방사선을 저기 1g을 여기 플루토늄을 놔두고 100만 명이 지나가면 다 폐암에 걸릴 수 있다고. 그 방사능 상상이 양이면 안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엄청나다. 상상이 안 네. 되는 거예요. 그 미량의 방사선과 미량의 그 물질로만으로도 근데 그게 어떻게 쌓이고 있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음. 그러니까 이 오염수에 어떻게 섞여 있고 얼마나 이 방류가 됐을 때 쌓이고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도 우리가 또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저기 뭐냐 어떤 그 안전성을 검증하고 뭔가 이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오만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네. 그게 이제 원전 마피아들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 신화에서 원전은 안전하다는 네. 이 신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예. 이렇게 과학적으로 음.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네.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1990년, 91년에 이제 일본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책이 이제 히로세 다카시의 네. 그 원전 마피아를 해부한 그 저 음. 아주 기념비적인 저작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존 웨인은 누가 죽였는가? 어. 이 책인데 존 웨인이란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암으로 죽었거든. 네. 근데 이 히로세 다카시가 면밀하게 관찰을 했을 때 그 이상하게 촬영 스태프들이 다 암으로 죽은 거야. 그래요? 예. 그때 그 헐리우드 그 사막에서 서부 영화 찍고 할 때 네. 존 웨인.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끈질기게 추적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촬영 스태프들이 다 암으로 죽었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이상하네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그 네바다 사막에 있는 핵실험장 부근에서 영화를 찍은 거예요. 할리우드 영화를. 네. 그때 할리우드에서 아무 이상 없고 저 뭐 문제 없다고 그래가지고 예. 다 이제 촬영팀을 끌고 간 거지 거리로. 그래가지고 히로세 다카시는 이걸 아주 탐사 취재를 끈질기게 한 결과 네. 그게 원전 마피아들이 가련 위험을 은폐한 데서 존 웨인의 죽음까지 연결됐다고 보는 거고 네. 거기에 인맥을 다 파헤쳐요. 어. 그러면서 이게 그 당시에 일본이 이제 저기 산업화 이후에 전력 수요가 급등을 하고 왜 80년대 완전히 일본이 그냥 뭐 그럼요. 미국 따먹고 제조업이 뭐 하고 엄청 도시화가 흥했죠. 진행되고 산업이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전기 수요가 필요했는데 우후죽순처럼 원자력 발전소를 졌거든요. 그런데 그 히로세 다카시가 그 저기 후쿠시마에 원자로 4기가 있다. 이제 책을 쓰고 대중 강연에서 한 얘기인데 만약에 이 지금 동일본 쪽에서 대지진이 나가지고 거대한 쓰나미가 덮칠 때는 저기서 재앙이 일어난다. 그리고 지진 취약대가 여기서 멀지가 않다. 그게 이제 그 지진 중에서도 이렇게 판이 수평 이동이 아니라 수직 이동을 할 때 지진의 피해가 심한 거거든요. 네. 뭐 그래서 P파, S파에서 수평으로 나가는 파장이 있고 수직으로 흔들리는 파장이 있고 이게 어떤 그 저 파동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위험한 파동 그것이 이제 그 동일본 일대 대지진이 났을 때 네. 거대한 해일이 발생, 쓰나미가 이제 덮칠 수 있는데 그럼 저기서 재앙이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11년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 그런데 당시에 도쿄 전력의 변명은 뭐냐면 쓰나미에 대비돼 있고 매뉴얼에도 있었다. 그런데 매뉴얼은 7m의 쓰나미를 견딜 수 있게 7m. 해가지고 원전을 그렇게 설계했는데 쓰나미가 10m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매뉴얼대로 했다는 거지. 그래서 매뉴얼의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과학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계산해봤더니 7m 어. 이상은 아닐 거야. 어, 7m까지는 괜찮을 거야 했는데 했는데 그걸 넘어버린 거 아니에요? 10m가 과학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학을 또 맹신하고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매뉴얼대로. 그런데 그 히로세 다카시가 네. 2016년에 정의당 초청으로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요. 내가 만났다고. 그래서 나는 청년 시절부터 당신 책을 읽었다. 예. 그리고 반핵 운동가로서 전 세계에 가장 저명하신 분이 오셨다. 그리고 이제 점심도 같이 먹고 난 그래서 즐겁게 얘기 좀 할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더라고. 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국 오시니까 환영해 주는 사람이 많은데 일본 내에서 저는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겪었고 그래서 밖에를 잘 못 돌아다닌데 어이구.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일본도 민주국가인데 그럴 네. 리가 있습니까? 어. 그러는데 내가 그동안 한 말을 쭉 보래. 바로 그거요. 저기 동일본 대지진 그거를 예측을 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 그 뒤로 더 심한 핍박과 일본이 이런 사회입니다. 일본이란 사회가 이런 사회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의 지적 영웅인데 이분이 내가 이분 때문에 환경운동에 눈을 뜬 거거든. 그래서 20대 때부터 환경 평화운동에 뛰어든 이유가 그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히로세 다카시인데 네. 그 지적 영웅을 내가 90년대에 한번 만났고 2016년 오랜 세월이를 만났는데 더 의기소침한 거야. 90년대 그 기백이 넘치던 히로세 다카시가 아니야. 그래요. 일본 사회가 그만큼 참.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중요한 말을 했어. 네. 경주가 위험하다고 그러는 거야. 경주가 위험하다. 거기도 예. 활성 단층은 아니지만 그 지층으로 볼 때는 수직 운동이 가능한 그 지진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참 슬픈 얘기구나. 그리고 이분은 사람이 어떤 원자력 마피아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죽음으로 갈 때 그것이 은폐돼 왔던 수많은 역사를 평생 파헤친 분인데 절대 가볍게 들을 수는 없고 이분 말을 가볍게 들을. 근데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그 이야기가 네. 일단은 일본 사회가 그렇구나. 네. 물론 개인의 과장일 수도 있다 그러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지금 바른 말하는 어떤 평화운동 세력은 전멸했습니다. 지금 어민들이 저렇게 하는 그렇죠. 것이지. 어민들이 법적인 대응도 한다고 하고. 지금 그렇지. 시민단체는 전멸이고요. 전멸. 그렇게 시민 사회가 완전히 죽어 있네요. 완전히 일본이. 죽었어요. 예. 누가 감히 말하겠습니까? 하. 근데 그때 1980년대에 또는 90년대 히로세 다카시의 말에 반만 우리가 그때 대중들이 경각심을 가졌더라면 대비를 저 했더라면.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는 발생도 안 했을 거고 예. 이렇게 폭주하는 원자력 마피아들한테 일정 정도 규제를 가했을 건데 대비를 했을 텐데. 이미 그런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도쿄 전략의 연이은 거짓말이에요. 오늘날 IAEA도 다 그 말에 넘어가잖아요. 도쿄 전략 말에. 그렇죠. 도쿄 전략이 그리고 좀 도쿄 데이터 가지고. 전략의 그 책임자들 다 재판 가서 무죄 나왔습니다. 그래요. 책임진 놈이 없어. 다 매뉴얼대로 했고 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맹신이 불러온 비극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왜 매뉴얼의 비극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알프스를 뭐 통과해서 매뉴얼대로 했고 과학적 기준에는 부합한 걸로 보인다. 지 눈으로 보지도 않았으면서. 네. 그런데 이것처럼 불성실하고 이 인류의 생명과 위협을 그렇죠. 노골적이고 대담무쌍하게 네. 도전하는 이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